네, 안녕하세요. 일루셔니스트 유인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와 음악 그리고 일루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무대에서 만나게 됐네요. 참 설레입니다. 그동안 하도 무대에 안 서가지고요. 네, 너무 아쉬웠는데 무대에 서는데 관객은 없네요. 네. 하지만 네, 오늘 저희끼리라도 여러분들이 가상의 관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와 음악 그리고 일루션인데요. 전 시도 잘 모르겠고요, 음악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두 분을 모셨거든요.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고맙죠, 뭐 제가. 형님께서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가 안 되셨었어요. 그냥 저희끼리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곡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내가 쳐줄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하는 그 일루전과 음악들이 그냥 음원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실내악하는 것처럼 서로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서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마다 또 타이밍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CD나 그런 걸 틀고서는 약간 그 타이밍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오늘 만나게 되어서 이은결 씨와 함께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게스트 한 분 계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실까 합니다.
시 에세이스트죠. 정재찬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안에서 집에서 박수 보내주세요. 선물까지 갖고 오셨네요. 뭐가 들은 거예요? 관계없이 하니까 굉장히 뻘쭘하지만 네, 자유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시에 취하게 해주실 우리 정재찬 교수님 모셨고요. 정말 오랜만에 예. 또 뵙네요. 네. 아유, 뭐 꽃향기에 취하는 건 뭐 아름다운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이렇게 책 내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또 못 만나뵙죠. 책으로는 소통을 독자분하고. 네. 했지만 실제로 독자나 뭐 청중분들하고 만난 적은 없어서 저도 이 자리가 그리웠는데 아마 이렇게 시하고 음악하고 일루션 뭐 이거는 거의 태양계 최초로 시도되는 콜라보라고 아주 말하고 있죠. 최초입니다. 예,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다. 예, 은하계까지는 조사 못했는데 태양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어렵다 아니면 그 내가 오독하면 어떡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시는 오독오독 씹어 먹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실 정답 없고요. 네. 내가 즐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맛있게 섭취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생님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어릴 적에 학교에서 정답을 이렇게 이 뜻은 무엇인가, 함축전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맞춰야 됐던 시가 아니라 정말 생활에서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가 있구나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시와 음악, 일루션 이렇게 따로따로보다 이렇게 뭔가 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선생님과는 저희가 3년 전이죠. 벌써 3년 됐죠. 네, 예. 3년 전에 케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케미가 막 터졌죠 그때. 예. 화학적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니 재밌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참. 선생님과 한번 공연을 해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좀 기반해서 오늘 좀 준비해봤고요. 또 조재혁 형님과 조재혁 씨와는 4년 전에 함께 콜라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두 분이 언젠가 만나뵈서 함께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가끔은 코로나가 고마울 때도 있어요. 정말요? 예, 그 덕분에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고. 전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독의 즐거움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저 정답보다는 여러분 본연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언어와 음악과 신체 리듬을 그런 공명을 이미지를 좀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네, 저는 블러썸 어웨이라는 뭐랄까 이제 막 피어나는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정말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 보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탁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준비해 봤었습니다. 좋은 건 왜 금방 가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 최영미 시인의 이 시도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라. 꽃이 핀다는 게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한겨울에 눈 맞고 거기에 눈꽃 맺혔다가 그 자리에 꽃눈 열려서 기어이고 힘든 게 이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꽃 약속은 그래서 근데 미루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보러 가자. 아니야 나 바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없어. 이미 다 떨어지고. 예, 꽃이 피는 건 그렇게 힘들게 폈으면 한 석 달 열흘은 펴줘야 될 텐데 화무는 11홍이라 꽃은 없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신 거거든요. 옛날부터 현재 굉장히 중요했던. 예,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는 11홍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묘한 게 그냥 금방 그러면 딱 잊혀졌으면 좋겠어. 근데 있는 건 더 한참이더라. 영영 한참이더라. 꽃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또 지는 게 아니라 피고 지고 한참 동안 안 펴요. 다시 또 여름 가을 겨울 지나야 그 다음 만나는 게 봄이거든요. 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올 봄은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잔인했어요. 저희 심지어 뉴스에 꽃 구경 오실까봐 꽃을 전부 다 못 오게 하고 꽃을 아예 없애고 잘라버리고 하는 예. 게 그 일상들 우리가 그냥 매년 하는 행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제가 그래서 꽃향기를 맡은 느낌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벚꽃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꽃의 소중함 몰랐잖아요.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그러니까 꽃이 확 피어 있으니까 그냥 와 벚꽃이다 하고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맞아요. 꽃 하나하나 봐줄 만한 거였는데 근데 올해는 벚꽃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까 꽃향기 맡는 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실은 소도 꽃향기를 맡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그 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제가 너무 옛날 개그인가요? 어릴 적에 아주 좋아하던 동화가 있어요. 네. 꽃을 좋아하는 서 페르디난드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드라고 하는 소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친구는 코르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꽃향기를 맡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장성한 페르디난드가 마침 마드리드에서 투우용 소를 모집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른 친구들 보세요. 야 드디어 내가 가야지 하면서 발탁되겠다. 평소에 갈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저렇게 뿔로 찌르고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페르디난드는 어떻게 했어요? 다들 마음에 역시 안 들어요. 늘 하던 대로 코르크 나무 그늘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꽃향기를 맡으려고 싹 앉으려는 순간 괭벌이 한 마리가 호되게 엉덩이를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제대로. 그렇게 얌전하고 온순한 줄 알았던 페르디난드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친구였군요. 그래서 경쟁자인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바로 마드리드 투우장으로 이제 스카웃되어 갑니다. 근데 별로 표정 밝지 않죠. 그렇죠.
뭐 어딘가 또 꽃향기 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쟤는 꽃향기를 원했는데 마드리드 경기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공포에서 페르난드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구름대처럼 저긴 관중이 저렇게 많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투우사도 너무나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페르난드의 눈에 꽂힌 거니까 죄송합니다.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렇게 꽃향기를 물씬 맡고 있었죠. 아무리 얼르고 아무리 덤벼도 페르난드는 끄떡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뭐 결국엔 싸우게 돼서 뭐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훌륭한 투어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 동화는 그래서 우리 페르난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평생토록 코르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꽃향기를 맡았다.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네.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저 친구의 해피엔딩.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대학에서 입학처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틀어주면서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깨닫게 되시냐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정답인 양 네, 그렇죠. 저렇게 페르난드처럼 잠재력을 갖춘 친구를 선발해야지요. 인재. 그래서 인재 입성. 근데 그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다. 네. 그런 학생 뽑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우리가 뽑고 있는 전형 중에 투 전형이 있으면 우리 없앱시다. 소는 투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은 서로 막 뽑히려고 난리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네. 근데 만약에 경쟁해서 투우장에 갔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경쟁에서 승리했는데 결국은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죠. 그쵸. 그게. 그 뒤엔 죽음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남이 원하는 경쟁을 하게 된 걸까? 그리하여 우리는 왜 페르난드처럼 꽃향기는 맡지 못하고 그들의 친구처럼 서로 머리를 박고 뿔로 찌르며 안달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투우 경기에 뽑혀가면 투우장에 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데릴레로의 작살, 피카도르의 창, 마타도르의 칼일 뿐일 텐데 우리는 왜 죽자고 그 세계에 덤벼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애를 쓰는데 박수가 없어. 저는 실제로 이렇게 왕벌의 비행을 직접
피아노 들은 게 이게 처음이에요. 아 그죠. 아이, 정말 동생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사실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요 한 20번은 쳐가지고 에디팅을 해야 되는데 뭐 음이 좀 많이 빠졌지만 아, 할 사실 수 없죠 제가 뭐. 프로그램이 원래 관객을 좀 두고 하는 거였어요. 한 30분 정도 소규모로 이렇게 초대해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했다가 아,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또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너무 1,000원 짧게. 더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잠깐 봤지만 이 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벌의 정체. 아까 그 페르디난드를 경쟁으로 내몰아낸 그쵸.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네. 정말 우리 교육이 정답풀이에 막 프로들을 만들어냈는데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까도 그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디난드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이어야 되지 공부를 잘하는 프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가 때로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잖아요. 예, 아마추어는 서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애호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바둑 아마추어, 바둑 되게 좋아하는 사람. 조기 축구, 아 축구 애호가들. 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축구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잘하는 사람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예. 한국 사회는 뭔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이런 누구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빨리 공부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시인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까? 자식 마종화 시인의 제가 딸을 위한 시라고 네. 하는 걸 골라왔어요.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딸을 위한 시 마종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게 참 시인들의 언어를 보면 참 뭐랄까 이 깊숙하게 찔러주는 전곡을 찔러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걸 직설적으로 말했으면 우리가 저런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함축적으로 잔소리 안 하고. 근데 저 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설마 저 시인이 난 우리 딸 공부 잘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착한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관찰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관찰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잘 관찰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고 진짜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뭐냐면 야, 그 전과에 다 결과가 나와 있잖아. 양파 어떻게 자라는지. 그저 인터넷 뒤져봐 다 나오잖아. 뒤에 해답도 빨리 찾고 예, 우리는 해답 뒤에 찾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과정에 관찰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창가에 그 양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결과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찰하는 게 과학자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필요 없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그 말은 관찰을 잘하면 진정한 관찰을 하게 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또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될 테니까 착한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그죠? 네, 누가 도시락 못 싸갖고 왔어? 이런 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또 좋아하고 호기심 가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더욱더 관찰하게 되고. 저 은결 씨도 사람 관찰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우는지 잘못 알면 제가 마술이라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제 일루션이라는 컨셉으로 계속해서 제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마술을 어떤 결과에 대한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과정은 숨어져 있잖아요.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 방법에 대한 유추만을 하게 되고, 그럼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뭔가 창작자의 상상력과 상상과 보는 사람의 상상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적에는 우리가 일루션이 있었잖아요. 네, 뭐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그렇고요. 항상 그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이건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비슷했어요. 저도 사실은 시를 가르치는 쪽에서 요즘은 시로 인생이라든가 뭐 이런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많이 하거든요.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근데 저는 우리한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네, 다들 리듬을 중시한다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글 쓸 때 한 문장 한 문장이 리듬이 안 맞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데 옆에서 본 은결 씨도 굉장히 이 공연의 리듬을 중시하더라고요. 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후배님들한테도 늘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뭐 생명이니까. 조지혁 선생은 뭐 말할 것도 아유, 음악인데. 그럼요. 네. 예. 근데 답답한 거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우리 리듬을 자꾸 간직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활 리듬의 주인이 아니야. 뭔가 다른 시계가 있고 그게 나를 자꾸 돌리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생활의 리듬을 못 갖고 사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우리 저 시인 아버지 멋있게 딸한테 말했지만 네. 정작 딸 키우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시인이라. 아버지 시인도 아마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꼬리를 내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꼬리 안상학. 딸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딸에게 장담하다 어쩐지 자주 듣던 소리다 싶어 가슴 한쪽이 싸해진다. 먹고 죽을 돈도 없었을 내 아베.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장담하던 그 가슴 한쪽은 어땠을까?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딸에게 장담을 하면서도 마음속엔 세상에서 수시로 꼬리를 내리는 내가 있다. 장담하던 내 아베도 마음속으론 세상에게 무수히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아베의 꼬리를 본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의 꼬리는 떠오르지 않는데 딸은 내 꼬리를 눈치챈 것만 같아서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장담을 하고 돌아서서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꿈틀거리는 꼬리를 누른다.
아이고 저도 아버지 생각나네요. 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사실은 내가 너무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제가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너무 슬퍼하면 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됐을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아. 몰라줘도 돼. 네가 슬퍼하는 걸 보니 애비로서 내가 그리 잘못 산 것 같지 않아. 그것으로 족하단다. 자책하거나 미안해하지도 마렴. 네가 기억 못하는 게 있어. 갓난아기 적 네가 지어주던 미소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천사처럼 잠자는 너의 모습을 보며 뒤집고 걷고 옹알이하고 말하고 애교 부리는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 내 덕에 네가 산 것만 아니라 실은 네 덕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단다. 그런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일루션은 사실 축제를 가보면요, 우리가 어딘가에 예속되어 있다가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잊고 사는 게 아닐까. 어릴 적에는 정말 어떠한 삶의 무게도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또 이제 시간의 이 책받기에 또 속해져 있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삶을 축제로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고통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우리 삶이 소풍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소풍 나온 거니까 신나고 좋고 재밌고, 그리고 소풍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학교 어릴 때 소풍 가면 가서 좋고 와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삶을 그렇게 우리가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말고 축제처럼 소풍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버님만 힘들었을까요? 어머님은 더 했지 않았을까요? 하셨죠. 네. 예. 제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에서 가장 놀랐던, 좀 저한테 좀 짠했던 장면이 섬지박이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관객분들하고 같이 노래 불러야 되는데 저희가 없으니까 저희끼리라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걸 해볼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지박이. 사실 선지박에는 제재혁 씨께 오늘 와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무례한 부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저는 어릴 적에 이 섬지박이가 참 좋기도 하면서 또 싫었던 노래였어요. 곡이 너무 슬퍼. 그리고 근데 1절을 들어보면 말이에요. 아니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 이런 아동 유기의 현장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가 집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든대요. 아기가 웬만해선 이렇게 잘한다. 이거는 너무 이건 뭔가 슬퍼요. 너무했다. 이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네. 근데 역시 이 노래의 압권은 많은 분들이 1절만 아시는데 2절이 압권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거의 1절만 많이 기억하고 2절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실은 우리 엄마
굴 따러 간 거예요. 우리 엄마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기는 천하태평하게 잘 자고 있는데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갈매기 울음소리에 막 마음이 설레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굴바구니를 가득 차게 따갖고 오면은 집은 잘 살겠지만 애한테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일을 해야 돼. 하셔야 근데 되니까. 또 그럼 텅 비은 걸 갖고 오면 집이 안 되잖아요. 그 갈등과 긴장의 절묘한 타협이 다 못 찬 굴바구니라고 표상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구절이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 다 채우지 않고 다 못 찬 굴바구니 되자마자 바로 엄만 길을 떠났어요. 안 채웠어. 그리고선 어딜 갔어요? 모래길을 달려왔어요. 엄마가 해병대야. 그렇죠. 모래길을.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그 애기 보러 막 뛰어오셨던 거예요. 넘어지실까봐 또 불안불안도 하실 텐데. 그래서 아 정말 기가 막힌 시구나 이게. 저게 진짜 우리 엄마 마음이었을 텐데. 저도 그 시리즈인 그대에게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 내가 그냥 지나쳤던 더 내가 관찰을 못했구나 아까처럼. 그리고 그 입장이 안 돼봐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사실 시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노래 안 했던 걸 노래한다. 그런 소재의 독창성은 별로 없어요. 다들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게 개성이고 그게 창의성인데 이 섬지박이 같으면은 우리가 뻔히 늘 봤지만 못 본 것이죠. 그거를 우리 시인이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봐 준 것. 그게 어쩌면은 일루션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 역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어떤 표현의 세계입니까? 빛의 순환이라는 일루션인데요. 저는 아마 그래도 평생 이해를 못 하겠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거를 탄생하기 이전에 그 죽음의 능선, 삶과 죽음의 능선에서 늘 사투를 벌여야 했던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굉장히 시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콜라보 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결국 저는 언어로, 그리고 우리 조재혁 선생님은 음으로, 그리고 은결 씨는 이렇게 또 몸과 이런 것으로 어떤 일루션을 우리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이때 일루션이라고 하는 게 뭐 현실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있는데 못 보는 것들,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술이 그런 충격을 줄 때가 곧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경험을 하다가도 그런 어떤 영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예술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생각을 열어준다든지 더욱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우리 머리를 망치로 꽝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네. 저는 작년에 그 양희은 선생이 부른 그 엄마가 딸에게를 듣다가 네네네네. 정말 머리를 탁 가슴을 퍽 받쳐가지고 네. 진짜 울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모르던 것도 그런 아니었는데, 맞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자식에게 해줄 말을 가슴을 뒤져서 막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사랑해라, 아니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나 여기서 너무 찔렸고, 그래서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려워 하다 결국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건 장면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갈마들었던 장면이 그 이제 아버지가 병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선생님. 네. 저의 아버님. 네네네. 나 그때 제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무슨 간절한 말을 찾아서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해줄 말만 찾기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해드릴 말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해요. 그건 너무 뻔하잖아. 그렇죠. 고마워요. 당연하지. 죄송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말은 아버지 존경해요였어요. 내가 이 말을 왜 못했던가 미리. 그러고서 아마 제가 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존중과 존경이란 단어를 쉽게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 TV 보면 아무 때나 리스펙트 리스펙트 하면서 정작 우리한테 우리 현실에 이렇게 일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존경을 표현 못했나. 이 존경하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한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얀색 장미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자, 안에 넣어줄게요. 스모크. 우리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해봤습니다. 삐뚤었었다. 그래. 네.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힐링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께도 마음의 힐링하시라고 또 선물을 준비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정재찬 선생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셨죠? 이건 저희가 미리 안 말씀드렸고. 리스펙트. 네. 마지막 시를 오늘 준비해봤어요.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마 허은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이걸 들었을 때 이제 뭔가 예전에 각자의 경험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시를 오독해 볼게요. 네. 시는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화자는 시 속의 화자는 혼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인데 혼자 아팠어요. 그 누워서 깨다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마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을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자기를 달래주느라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주면 다 낫는 것 같고 네. 온기가 전해지고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가 왜 이마만한지 딱 알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든가. 의사이신 남궁인 선생이 쓰신 또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응급실에 사람들이 서로 막 아수라장인데 서로 아프다고. 그럴 때만 가서 환자들 이마에 손을 탁 얹어주신대요. 그럼 하나같이 다 고분고분해진대. 다 온순해지네. 다 눈을 감고. 왜?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차갑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열이 나면 열이 나면 시원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온기의 통로 같아요. 네, 약간 아이러니한 그 온도네요. 네. 그러면 사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밥벌이의 수단으로서만의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주는 일이잖아요. 네. 그 패스트에도 보면은 아니 의사 리웨가 도시에 남아서 패스트를 고치느라고 사람들이 왜 안 떠나십니까?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내 업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성밖에 없다고 답을 했어요. 저는 그 대목과 이 시를 합쳐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다 의사다. 오늘도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마를 덮어주기 위해서 버스를 몰아서 그 덕에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죠. 네. 직접 이동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마 덮을 수 없는 부족한 거니까. 부분들을. 네. 예. 내가 피아노 못 치니까 우리 선생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업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를 벌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잘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잘못 치면 내 업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어쩌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고요.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자리에 맞춰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어떤 책임감 있는 프로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지금 이 어려운 국난 아니죠. 전 세계적인 맞죠. 예.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업이 네. 그냥 단순한 밥벌이라서 내 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게 아니다. 네. 직업은 누군가가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직업- 모든 네. 다양한 직업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요.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대령산에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적 기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얼얼이요 저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값을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업 골프 복싱 태권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돌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는 포수 얼얼얼이요 저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아짜짜짜짜 저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금고친다 의사님 최강둥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가치자 승격 의격 공무보는 공무원 업무 보는 회사원 경비 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얼얼얼이요 저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농사 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에 잡부 알바 도우미 파출부 약초 캐는 신머니 어물장의 할머니 달래내기 치나물 콩나물 고사리 떠다 평강복강 이그지그 의주스 한푼 두푼 버릇스 손주용돈 주면서 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저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마이 퍼포머 우석훈 씨입니다. 네. 저희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즐겁게 보셨습니까? 네. 자, 자리로 모실까요? 두 분?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훅 하고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시와 음악 그리고 일루션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공연을 마련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라이브 공연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도 또 이번에 또 책이 나오신 기념으로 또 여기저기 또 다니실 텐데 설렙니다. 홍보도 해주셔야 되는데 설레. 다시 한번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또. 네. 이렇게 시가 있는 공간에 또 와서 시가 낭독이 되는 그 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다른 데에 갔다 온 느낌이 납니다. 오늘 저 끼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시에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의미로. 시에 이렇게 수준 높은 음악을 입혀본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게요. 또 시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와 리듬인데 리듬을 맡아주시고 이미지를 맡아주시니까 시는 이렇게 앞으로 쭉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고 싶네요. 네. 네. 사실 아까 우리 마이미스트가 잘 표현해줬지만 세상에 저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무슨 직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요, 변호사요 이렇게 명사를 대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형용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삶의 꿈이라면 설령 의사가 안 돼도 자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의사가 됐는데도 존경을 못 받는다면 그건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런 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생각. 방향성이 늘 중요하죠.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냥 인사드린 것보다 아직 안 끝냈죠? 스킵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조재혁 형님과 조재혁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늘 질서를 꿈꾸지만요 현실은 늘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술이나 시나 음악, 일루션 이런 것들이 가끔 빛을 비춰주거든요. 마치 달빛처럼요. 여러분들께 마음속에 달빛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클레어드룬 달빛을 준비해봤습니다.